자, 이렇게만 보면은 참 좋죠. 지금까지 왜 로스팅을 안 했나 싶을 텐데요. 따라서 그냥 단순하게 로스팅을 이제 비용 절감을 위해서 하는 건 그렇게 좋은 선택지는 아닙니다. 그럼 로스팅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파이오니어 커피 정다운입니다. 로스팅을 직접 하면 돈도 더 많이 남을 것 같고 내가 원하는 원두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로스팅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다뤄봅니다. 저는 지금 로스팅을 한 지 한 8년 정도 되었고요. 매장을 하면서 실제 제가 볶은 콩을 판 지는 5년 차입니다. 전 사실 처음부터 이 카페라는 공간보다는 커피를 더 좋아했기 때문에 애초에 로스팅을 해야 할까 이런 생각은 없었어요. 그냥 바로 로스팅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매장 오픈 전 한 2년 전부터 근처 옥탑을 구해서 계속 로스팅 연습을 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로스팅을 해야 할지 말지 고민하는 이유라면 다음과 같은 이유일 겁니다. 지금 원두 가격 굉장히 많이 올랐죠. 최근에 한 자료에 의하면 가장 많이 팔리는 원두의 가격대는 2만원대 중반 정도라고 합니다. 물론 그것보다 더 저렴한 한 2만원 미만의 커피들도 있는데 저는 개인 카페에서 그런 좀 가장 저렴한 커피를 사용하는 것은 좋은 생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괜찮은 퀄리티를 찾으려면 2만원 초중반대는 가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요. 그럼 1kg에 25,000원짜리 원두를 쓴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한 달에 한 40kg 쓰면은 100만원이죠. 월말에 결제할 때 100만원이라는 큰 돈이 나가면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이참에 그냥 내가 생두를 사서 로스터기를 사서 직접 볶으면 어떨까? 더 저렴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할 겁니다. 그럼 이제 생두 가격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제일 싼 게 브라질 세아도 요 커피가 1kg에 13,000원 정도 하고요. 여기서 이제 로스팅을 하면은 생두에는 수분이 있기 때문에 원두 1kg를 맞추려면 대략 생두 가격에서 1.2 정도를 곱하면 되는데요. 그러면 한 15,000원대 초반 이렇게 떨어지죠. 근데 이제 이 커피는 정말 그냥 무난한 커피이기 때문에 실제 매장에서는 한 15,000원에서 17,000원 정도의 생두로 이제 로스팅하고 블렌딩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원두가 한 18,000원에서 2만원대 초반까지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납품 받는 원두와 실제로 큰 차이가 없죠, 별로. 물론 재료만 보면 감소했지만 여러 가지 이제 원두 봉투라던가 이런 걸 고려하면 실제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스팅을 하는 이유가 원가 절감 측면이라면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대신 이제 카페를 하다 보면 우리만의 원두를 만들고 싶다던가 브루잉도 하고 싶고 원두 판매, 드립백 판매를 하면서 매출 채널도 더 다양하게 하고 싶고 이런 생각들이 드실 겁니다. 우리 매장이 단순히 맛있는 커피와 디저트를 파는 곳이다 라기보다는 뭔가 하플에 있는 유명한 카페들처럼 더 뚜렷한 색채 그리고 차별화를 조금 가지고 싶으실 거예요. 그래서 사실 로스팅을 하면은 맛과는 별개로 손님들이 여기는 되게 커피가 맛있겠구나 하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매출 측면에서도 생각보다 커피 매니아가 아니더라도 집에서 원두를 구매해서 그냥 갈아 드시거나 커피 메이커로 핸드 드립으로 내려 드시는 분들이 제법 많습니다. 또 이제 온라인 판매에도 커피가 식품치고는 판매하기가 굉장히 쉬운 편에 속하거든요. 규제도 별로 없고 보관이나 이런 것도 산패가 잘 안 일어나기 때문에 온라인 판매도 굉장히 편한 편이라 오프라인 외에 매출을 증가시킬 방법도 있고요. 이제 여기에 힙한 카페들처럼 패키징까지 아주 예쁘게 한다면 더할 나위 없을 겁니다. 물론 이제 잘 파는 것은 또 다른 문제긴 한데요. 그래도 이렇게 제품군이 다양해지는 건 분명 긍정적인 측면입니다. 또 매장에서도 이제 싱글 오리지널 로스팅해서 핸드 드립을 하면은 요즘은 핸드드립 즐기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어떻게 보면 더 다양한 소비층을 끌어당길 수도 있죠. 또 이제 로스팅을 하게 되면 어떤 커핑이라는 품질 관리 작업을 하는데 이 작업을 일반 소비자분들이랑 같이 함으로써 이제 우리만의 팬층 또는 커뮤니티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로스팅 하는 것도 조금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만 보면은 참 좋죠. 지금까지 왜 로스팅을 안 했나 싶을 텐데요. 이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설비와 비용 문제. 일단 처음에 로스팅을 하려고 하면 작은 기계를 살 텐데요. 한 2kg 미만 정도를 살 겁니다. 이런 작은 로스터기들 테이블에 올려놓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공간이 엄청 넓지 않아도 괜찮아요. 저도 처음에 할 때는 2m, 3m 공간에 이제 칸막이 벽체를 세워서 이제 그곳에 로스팅이랑 사무실 겸 생두 창고 이런 식으로 사용을 했었는데
문제는 없었습니다. 어떤 곳들은 이제 매장 한 켠에 로스터기가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사실 이제 로스팅을 영업시간 내에 하기가 조금 제한이 되죠. 냄새도 아무래도 나고 하기 때문에요. 그게 아니라면 영업 전이나 후에 하는데 시간상 조금 빡빡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공간을 조금 빼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 즉석 판매 제조 가공을 신고하려면 공간이 좀 간이로라도 분리가 되어 있어야 좀 수월을 하거든요. 그리고 생두나 원두 보관하기에도 확실히 분리된 공간이 더 좋습니다. 자, 또 로스터기는 주로 가스를 사용하죠. 전기도 있지만 도시가스가 있는 지역이라면 관이 인입되어 있을 거고 이제 간단하게 연결하면 되니까 그렇게 큰 비용은 안 들고요. 도시가스가 없다면 이제 LPG 통을 써야겠죠. 그런 경우는 한 50만 원 미만으로 LPG 가스 연결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가스랑 연결해서 로스터기가 작동이 되면은 이제 덕트 시설을 해야 합니다. 제연기도 해야 하고요. 이제 로스터기가 작더라도 주로 블렌딩 커피를 로스팅 하게 되면 미디움 다크 또는 2차 파핑까지 가거든요. 그러면 연기가 장난이 아닙니다. 아무리 작아도 연기가 꽤 많이 나서 제연기도 달아서 덕트 시설을 해서 옥상 끝까지 올리셔야 해요. 물론 이제 제연기 중에 애프터버너를 쓰시는 경우는 뭐 단층에 두셔도 그렇게 연기가 많이 없다는 분들도 계시지만 보통 서울에서는 연통을 이제 끝까지 올리는 편입니다. 그럼 이제 덕트 시설 비용도 있죠. 제가 4층까지 올리는데 한 250만 원 정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4kg짜리를 이제 옥상까지 올리고 전기식 집진기를 달았는데도 밖에서는 냄새가 제법 났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시설비를 한번 볼 텐데요. 일단 로스터기 작은 게 2kg 정도, 한 1,300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연기 한 300만 원, 덕트 시설 250, 가스 시공 50.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1,800 정도 들어간 거죠. 만약 내가 스트롱홀드나 이런 전기 로스터기를 쓰겠다 하면은 매장 상황에 따라서 전기 승합을 해야 하실 수도 있고요. 수십에서 수백 정도? 엄청 많으면 그렇게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제 매장에 한 1평 정도라도, 적어도 1평 정도라도 공간을 따로 빼두셔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시설비뿐 아니라 내 시간 비용도 생각을 한번 해봐야 합니다. 원두를 받았으면은 그냥 주문을 하면 원두가 오기 때문에 따로 들어가는 시간 비용이 없잖아요. 로스팅을 하면 분명 이제 생두 가격은 원두에 비해 낮아요. 하지만 시간 비용이 들어갑니다. 내 인건비가. 그리고 가스 비용 들어가죠. 유지 비용도 사실 뺄 수는 없습니다. 자, 아무튼 1.5kg짜리가 있는데 1.2kg의 생두를 넣어서 1kg의 원두를 만든다고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로스팅 한 배치당 시간은 15분, 그리고 예열은 이제 못해도 40분 정도는 해야 하고요. 그리고 로스팅이 다 끝나면 로스터기 드럼이 식어야 집에 갈 수 있으니까 한 30분 정도는 매장에 묶여 있습니다. 자, 블렌드를 하루에 2kg 쓰는 매장이에요. 그렇게 일주일치를 로스팅 합니다. 14kg죠. 자, 그럼 15분씩 14배치 3.5시간, 예열 한 40분, 끝나고 대기시간 30분. 이렇게 이제 일주일 블렌드 원두 쓰는데 5시간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싱글 오리진도 하실 거고요. 디카페인도 하시겠죠. 블렌드랑 다르게 싱글이랑 디카페인은 500g씩 넣는다. 그렇게 해도 똑같아요. 한 배치 로스팅 시간은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한 3시간 추가 작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산을 해보면 일주일치 영업을 하기 위해선 8시간의 추가 시간이 필요해요. 대략 1시간당 15,000원 정도 인건비를 잡으면 이제 12만 원 정도의 추가 비용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따라서 그냥 단순하게 로스팅을 이제 비용 절감을 위해서 하는 건 그렇게 좋은 선택지는 아닙니다. 요즘은 또 OEM이 굉장히 잘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로스팅 공장이랑 이야기를 잘해서 난 이러이러한 향미의 원두를 받고 싶다 하면은 생두 선정부터 로스팅을 해서 테이스팅까지 OEM 업체랑 같이 잘 진행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월 얼마 정도 쓸 건지, 얼마까지 계약을 할 건지 같은 것을 정하면 이제 그 원두가 내 패키징이 되어서 매장으로 와요. 이제 이런 원두를 소분 판매로 할 수도 있고요. 싱글도 납품받을 수 있고 디카페인도 있고 다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내가 비용 측면에서 로스팅을 해야 한다, 이것은 추천드리지 않고요. 이런 경우는 원두 OEM을 알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마지막은 이제 예상치 못한 비용, 우리가 직접 해보지 않고서는 이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비용들인데요. 내가 원하는 향미의 커피를 찾고 우리만의 어떤 커피를 블렌딩하고 정말 다양한 싱글 오리진을 로스팅하는 것을 상상하는 것은 굉장히 즐거운 일입니다. 근데 사실 맛있게 커피를 만드는 것도 어려운데 진짜 어려운 거는 이 커피를
꾸준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차 살 때도 그렇잖아요. 차가 이제 5천만 원이다. 그럼 5천만 원 내고 끝내는 게 아니라 이제 뭐 기름값, 자동차세, 보험료, 기타 소모품 유지 비용, 여러 가지 부대 비용이 계속 발생이 되죠. 로스팅도 마찬가지입니다. 로스터기 청소해야죠. 못해도 2주에 한 번씩은 이제 분해해서 좀 긁어줘야 합니다. 전기 집진기면 집진기도 청소해야 하고요. 제가 4kg짜리에 달린 집진기를 청소하는데 1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덕트도 청소해줘야 합니다. 안 그러면 덕트에서 이제 찌꺼기들이 쌓여서 불날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만의 블렌드를 만들었다. 좋습니다. 이제 이 블렌드를 계속 맛있게 유지해야 해요. 문제가 뭐냐면 생두는 농산물이잖아요. 그래서 매해 다른 퀄리티의 커피가 계속 들어와요. 같은 이름이라도 이제 올해 작황이랑 내년도 작황이랑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테스트를 해봐야 합니다. 근데 맛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또는 수입사 문제로 더 이상 이제 그 생두를 취급 안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블렌딩을 만들 때는 맛에 초점을 두고 만들거든요. 어떠한 뭐 볶은 아몬드 그리고 흑설탕의 단맛, 생두의 구성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바꾸셔도 돼요. 우리가 이 원하는 맛을 위해서는 또 다른 생두를 계속 대체할 생두를 찾아야 하는데 이게 이제 굉장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생각보다. 생두가 바뀌게 되면은 미묘한 맛 차이가 발생을 하는데 이게 생각보다 꽤 많이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래서 로스팅하고 테이스팅하고 폐기하고 또 로스팅하고 테이스팅하고 폐기하고 몇 번 반복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생두 가격이 뭐 작년 재작년처럼 급격하게 오르는 때가 있거든요. 그럼 자가 로스터리들은 그 인상된 생두 가격을 바로 반영을 해야겠죠. 내 원두에. 근데 이제 큰 로스팅 공장들은 생두 가격이 오른다고 당장 그 원두 가격에 반영하진 않습니다. 반영을 하더라도 내가 오른 생두 가격보다는 적게 반영이 돼요. 왜냐하면 이제 카페들이 가격에 민감하고 경쟁자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가격을 동일하게 내 인상된 생두 가격만큼 올려버리면 거래처가 떠날 위험이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거래처를 붙잡기 위해서 손실을 내가 감수하는 쪽으로 가게 됩니다. 자, 그럼 싱글 오리진은 쉽냐? 일단 핸드드립이 많이 나가더라도 확실히 고소한 원두에 비해선 그 양이 굉장히 적은 편입니다. 저희야 이제 커피 전문점을 지향하고 있고 싱글 오리진도 뭐 10종류씩 다루고 있어서 소진이 비교적 빠른 편인데 이제 막 로스팅을 하는 곳이라면 진짜 핸드드립을 하루에 한 두세 잔 파는 것도 꽤 버거운 일일 수도 있어요. 핸드드립이 한 잔에 뭐 한 20g 쓴다고 하면은 3잔 팔아봤자 60g이잖아요. 그럼 내가 500g 로스팅을 하면은 대략 400g 정도가 배출이 되는데 이거를 이제 20잔이죠. 이거를 이제 빨리 팔아야 하는데 종류도 여러 가지면 이제 시간이 더 지나서 퀄리티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고스란히 폐기를 해야 하거나 내가 다 먹어야 합니다. 또 내가 진짜 로스팅이 너무 좋다 하는 게 아니면 이 다양한 콩들을 샘플 로스팅 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작업이에요. 이제 싱글 오리진 같은 경우는 한 10분을 잡으면 뭐 6종류 테스트를 한다. 벌써 1시간이죠. 예열해야 되고 식히는 거 하면은 2시간 반 정도를 로스팅에 묶이게 됩니다. 문제는 이게 영업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까지나 테스트입니다. 괜찮으면은 이제 이 커피를 사서 판매하는 건데 괜찮지 않다. 그러면은 이제 그냥 버리는 거죠. 그래서 로스팅은 굉장히 단순한 작업이에요. 콩을 사서 볶고 테이스팅하고 판매한다. 콩을 사고 볶고 테이스팅하고 판다. 이것만 계속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는 작업이 로스팅이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 카페에 신경 쓰는 시간이 줄기 때문에 퀄리티가 조금 낮아질 수도 있겠죠. 전 이제 이런저런 제한사항에도 불구하고 커피가 정말 좋아서 당연히 로스팅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작은 한 켠에서 로스팅룸을 얻었고 뭐 이제 올해는 이제 3월에 남양주 화도 60평 공장으로 이전을 하게 됐고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저처럼 진짜 커피라는 분야가 너무 좋고 나는 진짜 시간을 계속 쏟을 수 있고 새로운 것을 계속 접하는 데 흥미가 있고 반복하는 것을 좋아하고 혼자 일하는 것을 좋아한다. 그럼 로스팅을 추천드립니다. 그냥 뭔가 이제 우리 매장의 브랜드를 위해서 로스팅을 한다. 이거는 사실 좋은 방향은 아니에요. 동기가 부족합니다. 브랜딩이라는 것은 우리의 이미지를 관철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면 굳이 로스팅이 아니어도 그러한 방법들은 다양합니다. 로스팅이 그 방법 중에 하나일 뿐이죠. 매출 채널도 일단 온오프라인 채널이 확장되는 것은 맞아요. 근데 잘 팔린다. 이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정말 많이 무언가를 하셔야 돼요. 내가 그런 것을 잘 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근데 이제 매장이 뭐 카페가 2개, 3개 늘어나거나 외곽에 월 100km 이상 쓰면서 대형 카페를 운영한다.
그러면 이제 로스팅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일단 소모가 많잖아요. 그러면 생두 측에서도 이제 가격이 조금 저렴하게 들어올 거고요. 오히려 안정적으로 품질을 유지할 수 있을 겁니다. 로스터를 고용해도 되고요. 그렇지만 진짜 무엇보다는 내가 볶고 테스팅하고 이 반복 작업을 잘 할 수 있느냐, 앞으로 계속 잘 할 수 있느냐, 이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로스팅은 기술직이 아니에요. 생산직입니다. 이 점을 꼭 생각하셔서 로스팅을 잘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원두 납품은 저에게로. 감사합니다.